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메타 퀘스트 2, 메타 퀘스트 프로와 함께 소니의 PSVR도 단숨에 제치고 AR VR 기기를 점령하였는데요. 이렇게 메타가 AR VR 시장을 활짝 열어젖힐 줄로만 알았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킬러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장에서 발을 뺐고 메타버스를 포함한 AR VR 시장도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애플의 AR VR 기기가 출시되었는데요. 많은 맹유저들은 물론 빅테크 업계와 투자 시장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꽂아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사용하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방식의 애플은 소니와 협력하여 엄청나게 빽빽한 픽셀을 자랑하는 일명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시절부터 스마트폰에 픽셀을 오밀조밀 뭉쳐와서 PPI 전쟁을 일으켰던 애플이 현재 AR VR 기기에 도입하려는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 픽셀을 얼마나 빽빽하게 담을 수 있는지, 기존 올레드에서는 무엇이 문제라서 쉽지 않은지, 이와 비슷한 컨셉처럼 보이는 마이크로 LED로 구현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LG가 밀어붙인 TV 패널인 WOLED 방식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RGB 다이렉트 방식에 또 여기에 필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노하우가 집약되어야 할 파인 메탈 마스크란 무엇인지까지 최근 삼성이 인수한 미국 마이크로 올레드 기업 이매진 인수 소식과 함께 업계에서 심상찮게 주목하고 있는 AR VR 기기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 살펴보시죠. Let's give it a OLED's shot!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일찍이 2010년 아이폰 4 출시 당시 우리 눈의 망막을 일컫는 말인 레티나라는 브랜딩으로 스마트 기기 판을 뒤집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눈은 이미지를 볼 때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점을 때려 넣을수록 더욱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점들이 육안으로 구분이 갈 정도로 듬성듬성하다면 뭔가 지저분한 느낌의 황공우포증이 도지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한 픽셀 내 서브 픽셀마다 빨초파 각각을 표현하며 이들의 밝기 조절을 통해 빨초파를 합성한 새로운 색을 나타내는데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점을 때려박는 방식으로 똑같은 면적의 빨초파 픽셀 소재를 얼마나 더 때려 넣느냐에 따라 더욱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대공학 오리지널 세상에 없었던 화질 애플 디스플레이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정밀하게 이미지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품질 기준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픽셀 밀도의 단위인 Pixels per Inch PPI인데요. 디스플레이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박혀 있느냐를 의미하는 PPI는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점의 개수가 더 많다는 의미이기에 훨씬 더 정밀한 표현을 나타내는 화질 기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부터 300인치에 가까운 대따 큰 마이크로 LED까지 디스플레이 크기는 제품마다 매우 다양한데요. 똑같은 4K 영상 QHD FHD라는 해상도를 표현하더라도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크기가 다르기에 픽셀의 크기도 다르고 픽셀들이 빽빽하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정도가 달라 어떤 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선명도 또한 다르게 체감되죠. 화면이 대따 큰 85인치 벽걸이 TV의 경우 거실에서 멀찌감치 소파에 앉아보기 때문에 TV 디스플레이 패널의 각 픽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PPI 값은 100ppi 이하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사람의 눈에 가까운 디스플레이의 경우 픽셀이 일정 수준까지 작아지지 않으면 각각의 픽셀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되기에 스티브 잡스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브랜딩 이후부터 현대의 스마트폰의 대부분 400에서 600ppi 수준, 태블릿 PC는 그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결국 사용자가 어떤 거리에서 주로 해당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보느냐에 따라 바로 이 ppi 수준이 달라져야 몰입감과 화질이 결정되는데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한 몰입감이 중요한 AR VR 기기의 경우 외부 빛을 차단하고 머리에 꽂아 쓰는 헤드 마운트 구조로서 120도 이상 시야각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동시에 눈앞에 바로 딱 갖다 대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의 PPI를 지원해야 몰입감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소의 집적도를 나타내는 PPI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마치 눈앞에 그물이 걸쳐진 상태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픽셀 사이에 검은색 빈 공간이 생겨 몰입을 떨어뜨리는 스크린도어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HMD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PPI보다 5배에서 10배 높은 3000에서 6000 PPI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결국 AR VR 기기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각각의
픽셀을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공정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수준의 PPI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죠. OLED나 미니 LED 같은 LCD, 향후 출시될 마이크로 LED와 같은 다양한 현대 디스플레이의 경우 각 디스플레이마다 세부 구조는 서로 다른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냥 후려쳐서 대충 두 개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빛을 내는 부분인 발광층, 다른 하나는 발광층의 각 픽셀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동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자와 전공이 만나 발광하는 유기물층인 OLED층이 발광층을 이루고 각 픽셀마다의 스위치로 전압을 조절하며 픽셀 발광을 조절하게 되는 Thin Film Transistor TFT를 유리기판이나 폴리미디와 같은 플라스틱 기판에 올려 구동층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동층의 기판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저렴하고 대형 디스플레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TFT는 비교적 낮은 온도의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하게 되는데 전에서 만들어진 TFT의 전도성과 반응 속도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픽셀 구조나 소재 등에 따라 픽셀 간격이 줄어들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좀 이따가 설명할 유기물을 특정 위치에 뽕뽕뽕 걸러내어 정착 과정에서 픽셀 위치를 정하는 데 필수적인 Fine Metal Mask FMM을 더욱 미세화해서 만드는 것도 어렵다 보니 픽셀 간격이 넓어 상대적으로 오밀조밀 빽빽한 고 PPI 구현에 불리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OLED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디스플레이의 끝판왕이라고 자주 일컫는 마이크로 LED는 야구장 전광판을 매우 작게 만든 구조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작은 LED보다도 더 작은 수 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의 아주 작은 LED로 발광층이 구성됩니다. 수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로 정말 작은 LED 하나하나를 기판 위에 단순 패턴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픽셀의 PPI를 높이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아직은 수많은 LED를 하나하나 정확히 배열하고 배선해야 하는 공정 복잡성과 제조 난이도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율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문제, LED 칩들 간 발광 밝기와 색상 일관성의 유지나 PCB 위에 구현할 시 고해상도를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아직은 마이크로 LED가 상용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근래 1-2년간 애플이 이 마이크로 LED를 AR, VR 기기에 넣겠다는 기사가 종종 나왔죠. 애플이 AR, VR 기기에 탑재한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가 아니라 마이크로 OLED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이크로 OLED, OLED on Silicon, 이른바 OLEDOS라고도 불리는 마이크로 OLED는 발광층은 기존 OLED 디스플레이와 똑같이 OLED층을 사용하긴 하지만 기판과 공정 기술은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여 더욱 작고 미세한 패턴의 픽셀을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기존 OLED 공정 방법으로는 AR, VR 기기에 요구되는 3000 ppi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만족하기가 어렵기에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 일반적인 OLED는 유리기판 위에 증착시켜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마이크로 OLED를 구현하는 OLEDOS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층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죠. 따라서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며 백플레인과 구동 회로부의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 회로 구조까지 재현할 수 있어 유리기판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복잡한 구조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로 초정밀 구동층을 제작하게 된다면 아주 빽빽하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픽셀들을 제어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데요. 기존 유리기판 대신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다 보니 제조 비용이 비싸지만 유리기판보다 얇고 가벼워 기기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장점이 있죠. 2011년 일본 소니는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제작된 CMOS 실리콘 백플레인 위에 빛을 위로 반사하는 양극 투명한 음극을 갖는 화이트 OLED, 여기에 RGB 컬러 필터를 설치한 WOLED 플러스 CF 방식의 OLEDOS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LG의 OLED TV와 같이 일반적으로 RGB 유기물질을 쌓아 올려 화이트, 백색을 구현하고 제일 위 컬러 필터로 색을 표현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앞서 OLED 증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멍이 송송 뚫린 마스크인 FMM을 사용하지 않고 노광식각의 반도체 공정으로 미세화가 용이합니다. 애플의 첫 번째 AR, VR 기기는 화이트 OLED의 컬러 필터 방식 OLEDOS를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OLEDOS 분야에 앞서 있는 소니가 만들어 공급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일찍이 화이트 OLED 플러스 CF 방식의 OLEDOS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존 화이트 OLED로 TV 시장을 주력했던 LG였기에 실리콘 웨이퍼만 반도체 업체와 협력하여 애플의 차세대 제품에 넣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PPI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처음 나온 WOLED 플러스 CF 방식이지만
컬러 필터를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둡고 낮은 몰입도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눈에 피로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이트 OLED가 아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처럼 RGB 픽셀을 직접 만드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죠.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OLED는 유기물을 기화시켜 각 픽셀 위치에 유기물을 배치시키는 증착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죠. 원하는 형태로 RGB 각 서브 픽셀 무늬 구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필터 혹은 마스크 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아까부터 자꾸 잽으로 설명드렸던 OLED 뜰채 Fine Metal Mask FMM입니다. FMM은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에 픽셀 각각에 대응되는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뿅뿅뿅뿅 뚫려있는 철판으로 기화되는 유기물이 해당 구멍으로만 뿅뿅 빠져나와 특정 위치에 특정 무늬로 유기물이 맺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RGB 서브 픽셀 3개 혹은 텐덤 구조로 4개가 모여 1개의 픽셀을 이루는 이러한 미세한 스마트폰용 OLED의 경우 이러한 파인 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필수적이고도 노하우가 잔뜩 쌓인 어려운 제조 기술을 요구하는데요. 증착 과정에서 유기물이 잘못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최대한 얇게 만드는 동시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팽팽하게 유지하여 구멍들의 위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기존 파인 메탈 마스크의 경우 인바 금속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만드는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백 도씨의 뜨거운 공정 환경에서도 팽창이 되지 않는 금속을 사용해야 픽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착 과정에서 유기물이 통과하는 구멍에 막혀 디스플레이에 유기물 패턴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 불량 화소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죠. 이러한 파인 메탈 마스크 FMMM 기술의 선두주자는 단연 일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도 현재 개발 단계로서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 양산 과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OLED에서 사용하는 FMM의 경우 더욱 미세하고 오밀조밀하게 구멍들을 뚫어야 하며 마스크에 변형이 없어야 하죠. 최근에는 RGB 별도 픽셀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FMM이 높은 PPI를 저해하는 병목으로 작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FMM보다도 더 정교하고 미세하게 만들기 위해 실리콘 기판 자체를 FMM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하죠. 만약 RGB를 구현한 마이크로 OLED 구현 방식이 양산에 성공한다면 기존 화이트 OLED 컬러 필터 방식에 비해 필터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며 더 높은 PPI도 기대가 됩니다. 마이크로 OLED의 경우 실리콘 기판을 통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방식이라 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PPI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애초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요구하는 AR, VR 기기에 적용할 만한 현존하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VR 기기는 가상의 세상만 보여주기에 헤드마운트 타입에서 눈 주위를 에워싼 상태로 10,000니트 이상까지 요구되고 있지만 AR 기기는 바깥 세상을 보면서 가상의 개체를 표현하기도 해야 하기에 업계에서는 100,000니트 이상의 휘도까지도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OLED 기술을 사용했을 때 바로 이 휘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최근 LG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OS 기반 VR용 기기를 개발 중이고 프로토타입까지 개발 완료가 되었음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AR용 디스플레이는 화이트 OLED의 컬러 필터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휘도 7,000니트 이상 3,500ppi를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양산에 들어갔을 때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올지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마이크로 OLED 시장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개발에 소홀했다고 알려진 삼성이었지만 애플의 AR, VR 기기 시장의 개화를 앞두고는 미국의 RGB 기반 마이크로 OLED 개발 기업인 이매진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2억 1,800만 달러, 하나로 약 2,9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보고 있는 화이트 OLED 플러스 컬러 필터 방식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직접 개발하지만 장기적으로 장점이 있는 RGB 방식의 마이크로 OLED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꿔가며 메타버스야말로 인류가 누리는 다음 세대의 신박한 세상임을 알렸던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퀘스트 시리즈가 AR, VR, XR 시장의 파일을 키우면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왔는데요. 여기에 플레이스테이션 VR과 게임 콘텐츠 파워를 앞세운 소니가 자신들의 가진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애플에게도 납품하면서 애플의 AR, VR 기기 등장이 향후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AR, VR 게임장에서 정교하지 않은 저화질 구린 VR 콘텐츠를 할 때에도 속이 울렁울렁거리며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생각했던 저렴하고 연약한 멀미충인데 정교한 마이크로 OLED로 만들어진 애플의 AR, VR 기기를 쓰면 정말 실사와 같은 여자친구의 감동을 느껴 멀미마저도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기대가 되어 수백만원 지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제품 리뷰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